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어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특강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어떤 유형의 복지 제도를 만들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OECD 중 가장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근로자와 기업의 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35.9%입니다. 우리나라는 21.4%에 불과해 34개국 중 30번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한 프랑스는 48.9%, 스웨덴은 42.9%로 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금 지출이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모델인 일본과 미국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조세로 걷어들이는 국가와 복지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복지 비전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유럽 복지의 대표 모델인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낳은 영국 등 대표적 복지 국가들은 최근 기초연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육아수당 선별 지급 등 복지병 치료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을 경험한 외국 사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1년 하고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의 자성적 성찰과 함께 국가균형재정법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게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고민과 국민 대타협 과정에서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요술방맹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고민과 국민 대타협 과정에서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법인세 몇 % 올린다고 만회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만 올리면 복지에 관한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예산에서 과잉 SOC 등 세출의 낭비 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국방비와 열악한 자원 등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식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그만 무상복지의 신기루에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한국식 복지 모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입니다. 어제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관련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대타협 기구를 통해 각자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수권 정당의 경험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지금껏 논의가 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성숙한 자세로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 늦췄다가는 지금의 우리도 미래의 우리 자손에게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눈치 보기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뒤에 숨어 이리저리 재는 무책임한 모습을 버리고 당당하게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아베 관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의 반기를 들고 이를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미국 역사협회 소속 역사학자 11명은 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이라는 제목의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과거 지우기 행보에 보다 못한 제3국이 나서 경고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일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일본도 알고 국제사회도 압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고노다마가 그 생생한 물증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불량 노선에 대한 지구촌의 우려와 경고를 일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일본의 운명도 한일 관계도 밝아지기가 어렵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중성 없는 진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서는 일본을 기대합니다.